안녕하세요. 오늘이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해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 중 북방 한계선의 설정과 법적 성격에 대한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남북한 간 해양경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법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논리를 검토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해군 세력의 활동에 대한 자기 제한적 조치로서 설정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휴전협정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가 관할하는 서해 5도와 북한 영토와의 대략적인 중간선이기 때문에 해양법 원칙에 비추어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휴전협정 성립 후 1973년까지 약 20년간 사실상 양측의 해상 군사 분계선으로 기능하여 왔기 때문에 법이론상 휴전협정 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쌍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해 5도 주변 수역의 남북한 간 해양 경계선에 관하여는 휴전협정상으로나 기타의 문서상 명문으로 합의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1950년까지 이 수역은 우리의 관할하에 있었고 휴전협정 성립 당시에도 우리의 관할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엔군은 우리의 관할하에 있던 다수의 섬과 주변 수역을 북한에 양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적 성격은 휴전협정 체제의 일부분과 동시에 잠정적 해상 군사분계선이므로 그것을 유지하는 방편은 국제해양법이 아니라 정치적 절충이나 정전협정 준수, 군사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임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여러가지 상황 변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춤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주체인 유엔군 사령부 해체가 실현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과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 비교입니다. 설정 후 통보 여부는 우리는 북한에 통보하였다고 하며 북한은 협의된 바가 없다. 유엔사는 북한의 통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정 논의는 우리는 논의 불가 고수 방침이며 북한은 남북한 의제로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유엔사는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지해야 할 명분을 확립함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해 5도 통항질서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국제해양법 원칙에 따른 해양 경계 획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북한으로부터 집단 난미 사태가 발발하는 경우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등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해운 합의서에 부속된 남북 해상 항로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는 실선 부분은 남북한 쌍방이 상호 개방하는 9개 항만으로 향하는 항로를 의미하고 그 항로는 대략 영해 외척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녹색이 있는 이 지역은 인천에서 해주, 남포, 속리보로 향하는 직항로는 대북 지원 물자를 수송하는 한국 국적의 선박만 항행 허용되며 북한 선박의 항행은 불허하도록 이면 합의된 항로입니다. 여섯 번째, 분쟁의 요인 분석은 무엇인가요? 남북한 간 분쟁의 핵심적 요인은 법적 정당성과 그것이 갖는 남북한 간의 해양 경계선의 정당성에 있습니다. 1953년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NLL을 설정하였는데 설정 목적은 양측 군함과 군용 항공기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휴전협정상 그 주변 수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1973년까지 북한은 거부하는 하등의 이의 제기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불가침에 관한 부속 합의서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될 때까지 현실적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 간의 해양 경계선이며 한반도 영구적 평화협정이 성립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도발하거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북한의 주장입니다. 설정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그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1955년, 1973년, 1989년, 1999년 등 여러 차례 무시하였으며 그 수역에서 꽃게잡이 등 어업 활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단은 우리 수역에서 주기적으로 조업해 왔으며 북한은 1955년 이후 관습국제법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선포하는 바 그 범위는 훨씬 이남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왜곡 과장이다. 1955년 관습국제법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였다고는 하나 1958년도에 3해리 영해 선포국이 45개국, 12해리 영해 선포국이 9개국이었을 정도로 1955년에 12해리 영해 제도가 관습 국제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영해 범위가 훨씬 이남까지 확장되었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 해안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에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설정 당시의 상황을 간과한 채 현재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군사적 통제선으로서 유효한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은 남북한의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새로운 해양 경계선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7번째, 부근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통제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중국 어선단이 불법적으로 부근 수역에 출현하여 집단 조업을 감행함으로써 이들 어선에 대한 단속 문제가 남북 간과 중국 3자 간의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으로 넘나들면서 교묘하게 움직이는 어선, 단속에 투입 가능한 함정 척수 제한, 어선 납포 후 중국 선박, 선원들의 수용시설, 중국 정부와의 마찰 등이 무리한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 북부 수역에 대한 한국의 조업 규제 사항을 중국 어선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남북한 간의 중국 어선단의 불법적 어업 활동을 통제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합의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서해 접경지역의 경계선 협약 원칙 중 유엔 해양법 협약의 역사, 주요 쟁점 및 문제점입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감사합니다.